지금 1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FAQ가 뭐의 약자야? 퀘스천? Q밖에 모르지. 여러분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공사비랑 땅값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수익이 나나요? 나도 뭐 신축을 막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잖아. 그나마 좀 최근 3년? 뭐 이렇게 했는데 3년 새에도 엄청 많이 올랐어. 땅값도 많이 오르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는데 뭐 2, 3년 전만큼 엄청 재밌진 않은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2, 3년 전에 내가 신축을 처음 할 때만 해도 그 전부터 신축하던 사람들도 야, 지금 해서 뭐 남는 게 있겠어 그런 소리 했었거든. 항상 상대적인 것 같은 게 내가 2, 3년 전에 했을 때 막 우리 땅값도 막 지금 생각하면 되게 쌌잖아. 공사비도 막 내가 처음 건물 지은 거 평당 500이 지었으니까 그때는 했으니까 수익이 남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해왔던 사람들은 그것도 비싸다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3, 4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또 더 안 좋아질 거거든.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더 길게 보면은 지금 만약에 땅값이랑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성이 안 난다고 쳐.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신축 건물이 안 생기겠지. 신축 건물이 안 생기면은 건물들이 이제 다 노후된 주택만 남게 되니까 신축 건물이 희귀해지고 그러면 신축 건물에 대한 약간 가치가 높아지겠지.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그때 되면은 또 수익이 나니까 길게 보면은 언젠가는 다 수익이 난다. 그런 말 있잖아. 부동산은 언제가 제일 싸다? 네, 지금 제일 싸는데 건축비도 지금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 땅값이랑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투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나도 지금 공투를 하고 있지만 공투는 엑시트가 확실하면 공투를 해도 돼. 건물을 지어서 바로 매각한다고 이제 공동투자 약정서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빌라를 지어가지고 다 분양을 한다. 그런 조건이면은 이제 공투를 해도 되는데 원룸이나 근생처럼 그 건물 자체가 소유권이 하나고 그냥 단독 건물이다. 그러면 그걸 통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결국 명의가 다 섞여 있어 버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생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거래가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이고 이거를 팔았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도 대출이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공투를 해서 바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샀다 팔았다 해서 막 돈 버는 것보다 우직하게 갖고 있는 게 나중에 결국에 큰 돈 버는 거다라고 하니까 건물을 한번 지었으면은 가급적이면 막 파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길게 보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공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오래 갈 거면은 해도 되는데 뭐 그냥 해서 바로 또 찢어질 사이면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명의는 뭘로 해야 되냐 신축할 때 저는 법인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하는데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인 분들이 법인 설립해서 그걸 해도 되냐 했을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이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거는 어쨌든 내가 직장인인데 대표이사라는 직책까지 같이 겸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사 사규나 아니면 공무원 뭐 겸직 금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리면 법인은 설립하되 대표이사는 가족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대표이사를 몰래 해서 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으로 하면 뭐가 좋냐? 개인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건물을 짓고 싶은데 레버리지를 더 많이 당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법인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건물을 지어서 팔 거다.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보다는 법인세가 세율이 좀 적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근데 법인으로 하면 단점도 있지. 법인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개인으로 가지고 오려면 또 세금을 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이고 내가 건물을 지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놓을 때 어쨌든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니까 그 건물의 명의가 법인인 것보다는 개인일 때가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게 좀 더 수월하니까 임대를 놓을 때는 개인이 좀 더 수월하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상황에 맞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근데 아무래도 개인의 가장 큰 단점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랑 주택수에 잡히는 거지. 거기에 따른 세금은 또 법인 못지않게 또 빡세지니까 뭐 그런 것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얼마 넣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법인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나는 이제 3천만 원으로 했는데 뭐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렇게 많이 한다고 보는데 이제 일부 어떤 은행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땅 살 때도 대출을 받고 공사비도 대출을 받잖아. 그럼 총 대출 받는 금액의 최소한 몇 프로 정도는 자본금으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 은행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자본금을 좀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게 아니고 몇 억을 넣어야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몇 억이 필요한 건 맞거든. 예를 들어 5억이 필요하다. 1,000만 원 자본금을 하고 4억 9천만 원을 가수금으로 넣었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자본금 3억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자본금 3억 넣고 2억만 가수금으로 넣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매각을 한다. 매각을 했더니 원래 자본금이 5억이었는데 뭐 매각하고 어쩌고 하니까 수익이 5억이 생겼어. 그러면 내 통장에 10억이 생기잖아. 10억이 생기면 자본금이랑 가수금은 세금 없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 이익이 생긴 5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자본금을 많이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만약에 그 법인으로 건물을 지어서 팔고 청산하고 그럴 거면 상관없는데 계속 그 법인을 계속 운영을 할 거다. 가수금 같은 경우는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언제든지 뺄 수 있는데, 자본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법인의 모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어버리면 그때는 좀 애매해지지. 법인으로 주택 건물을 지었을 때 종부세가 많이 안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몇 프로야? 3%잖아. 그 투기과열 지역에 주택수가 2개 이상 있으면은 6%.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사업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그 사업자의 업종에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택 건물을 지었잖아. 그러면은 신축해서 판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면 그거 건물은 뭐가 되지? 미분양, 재고가 되기 때문에 얘는 원래 신축해서 파는 게 업이야. 그런데 신축했는데 안 팔려. 어쩔 수 없이 그 재고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5년 동안은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짓고도 5년 동안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신축 판매업이 있으면은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종부세 자체도 약간 위헌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더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룸 건물을 짓거나 단독 다가구를 지었을 때 건물을 담보로 이제 대출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세입자들을 들이잖아. 그 기존에 있는 그 건물에 대출이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세입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만약에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뭐 한 2, 3억 될 거 아니야.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4억까지도 가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이 크니까 아무래도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좀 예민해. 그래서 떼이면 절대 안 되잖아.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 건물에 근저당이 있으면은 잘 안 들어오려고 하지. 그런데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거는 보증금이 좀 적어. 한 1억 초반이나 1억 중반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중에 또 1억은 대출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본은 한 2, 3천만 원? 그 정도 있으면 사실은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원룸이 또 많잖아. 한 건물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 전입신고를 좀 일찍 한다거나 좀 안전한 범위 안에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일단은 요즘에 워낙 전세자금 대출도 잘 해주기도 하고, 원룸의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좀 있어도 비교적 잘 들어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오시면은 그 가입만 하면 누구나 질문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또는 카페 와서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